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저희 앞으로 매주 굉장히 많은 사연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사연이 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림동에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에 본가 근처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한 달 내로 신림을 떠나서 본가에서 직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차인데요. 중고 외제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제차를 딱 집어서 사려는 이유는 최근 운전 중에 사고를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오랜만에 들어있다네. 그러게 간만에 콧바람 쐬고 아주 좋다, 그치? 부모님 차라 잘 쓰고 반납해야 돼. 그래, 그러자. 근데 오빠, 옆에 봐, 조심해. 뭐야,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들어오네? 뭐 운전을 쳤다 이래. 참, 오빠 조심해야 되겠다. 경찰하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차를 운전할 때와는 다르게 집에서 부모님 차를 빌려서 이동할 때마다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7년 무사고에 교통법규도 나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터라서 갈수록 제 운전 실력보다는 차가 작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좋은 차에 대한 열망도 더욱더 커졌습니다. 안 되겠다. 외제차로 뽑아야지. 안 되겠어. 작은 차라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는 못 참겠어. 에이, 오빠 참아. 오빠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사. 우선 보증금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돈 좀 벌릴 생각이야. 방법은 차차 알아봐야지. 설마 주식하려고? 안 돼, 그건. 나도 주식은 좀 무서워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요새 적금도 이율이 너무 낮던데 도통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 나도 간간히 적금으로도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이자가 적긴 해. 적금보다는 이율이 높고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처 그쪽으로 알아봐야지. 이 말이야 쉽지. 아무튼 재테크 관련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우선 거기서 한번 찾아봐봐. 여자친구의 말대로 재테크 관련해서 영상을 찾아보던 중에 핀테크 방송을 접하게 됐습니다. P2P 투자라는 좀 생소한 투자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적금보다는 수익이 좋고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 4년 안으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할 목적이고요. 처음이라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수익률은 10%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도로의 무법자들에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재테크 꼭 성공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고 외제차 구입을 원하시는 신림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2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여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절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지금 화가 참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을 타다가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는 일이 있다고 저도 주변에서 듣기는 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경찰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경찰을 아주 이제 초년병 때 운전을 했었는데 정말 이 경우 비슷한 경우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사연자의 공감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옆에 커다란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 정말로 공포의 두려움도 어느 정도 감당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 영화에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화 대사 중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네.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뭐 평가를 한다고 할까? 가치관을 측정한다고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도로 위에서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좀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보복 운전하는 경험도 참 많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운전으로 실수로 인한 사고보다는 보복 운전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차가 이제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고 경적 울려서 그 SUV 차량이 18km를 따라왔는데 왜 18km인지 모르겠네요. 네, 보복 운전을 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자는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연자님의 사연에 이입을 하게 되고 꼭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번 의뢰인의 프로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20대 후반 직장인이시고요. 투자금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수익률 한 10% 정도면 좋겠다라고 밝혀주셨고,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봉은 한 3천만 원 정도, 또 3년 내로 중고 외제차를 꼭 구매하고 싶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P2P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적금보다 이자는 이율은 높고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생각 때문에 P2P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모아서 자신에게 다시 투자 혹은 소비하는 이러한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20대의 재테크 관심이 정말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P2P 투자 모임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예년 2019년이겠죠. 19년보다 20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20대 투자가의 증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비대면 거래 중에 가장 큰 특징, 익히 알고 계신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각종 페이들 등등이 2030 세대들에게 모바일로 즉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2030 세대들에게 특히 20대의 투자가의 유입에 굉장히 많이 높이 기여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모두가 재테크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핀테크 투자 백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님께서도 P2P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냐 한번 들어봤더니 적금보다는 이율이 높고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적금일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성과 원금 보장이 높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겠죠. 네,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노 리턴.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얻어지는 수익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주식. 네. 주식에는 상당히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많은 지식을 쌓기도 어렵고 경험 쌓기도 어렵고, 특히 사연자분 같이 20대 분에게는, 물론 제가 20대를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P2P. 네. P2P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중금리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2P 상품 중에 PF 상품, 창업자금 상품, NPL 상품, SLB 상품들이 있습니다. 원금이 손실 나지 않으면서 안정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식보다는 조금 안전적이면서 예적금보다는 조금 높은 중금리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에게 딱 맞는 P2P 상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SLB가 있죠. 많은 P2P 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콕 집어서 SLB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규칙 제1조, 돈을 잃지 마라. 네, 근데 규칙 2조가 네. 제1조를 절대 잊지 말아입니다. 그만큼 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이 사연자분께서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SLB를 다른 P2P 상품보다 추천을 드립니다. 자, SLB는 금리는 낮지만 그만큼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SLB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P2P 업체가 사고, 한계차주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에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SLB의 수익 구조는 바로 한계차주의 월세가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한계차주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네. 라고 많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하지만 리스크 해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 해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해지는 영어로 말하면 대비책, 울타리, 방어막 이런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SLB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한계차주가 월세를 못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매입했을 때 보증금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월세를 내다가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SLB 상품 또한 마찬가지로 월세가 들어오지 않을 땐 보증금, 설정 잡아놓던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으로 SLB의 위험 요소를 액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계차주를 최초에 SLB 상품을 선별할 때 기존의 데이터의 기준에 의해서 우량 신용자를 우선으로 SLB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좀 더 월세가 밀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방책을 먼저 구해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LB의 특징은 해지 구성을 보면 수익 구조의 안정을 한 차례 더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B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P2P 상품보다 조금 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 리스크 해지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SLB P2P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그럼 눈여겨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투자자의 수익은 바로 한계차주의 월세이기 때문에 이 SLB 핵심은 바로 한계차주가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로 한계차주의 신용 관련 자료를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한계차주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신탁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신탁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쉽게 말하면 신탁사의 역할은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SLB 상품 특성상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의 일반 민간 P2P 회사가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다 하면 그 P2P 회사의 어떤 이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유권에 관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려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신탁사에게 이 소유권에 대한 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이슈가 생기지 않게끔 소유권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갖게끔 하게 해놓는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계차주는 다시 매입할 때에 대한 소유권을 매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증 서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들어오는 이 이자 수익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네, 전체적인 이제 자금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는 P2P 업체에 투자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P2P 업체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신탁사로 자금이 전달이 돼서 이 신탁사는 한계차주와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한계차주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차주의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신탁사는 우선 수익권을 이 P2P 업체에게 바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는 당연히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달이 됐을 때 한계차주가 월세를 내시게 되면 그 월세를 신탁사 계좌로 먼저 들어오고 이 신탁사에서 P2P 업체로 이제 수익금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P2P 업체에서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에게 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중요한 점은 한계차주가 임차료를 납부하는 순간부터 투자 수익까지 이 웰컴페이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LB 투자, 다른 P2P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좋고 어떤 점은 좀 더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SLB 상품은 한계차주에게서 월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거고요. PF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계속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하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임대 및 분양 또는 담보대출 전환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LB 상품은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 상품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네. 부동산 PF 상품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신용대출의 상품의 성향이 강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담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좀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SLB 상품은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매월 들어오고 있는 월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반면에 안전하면 항상 수익이 좀 나겠죠. 네. 반면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이 SLB 상품보다는 약간 높다. 네. 왜? 중국이 나고 나면 어쨌든 소유권을 가져오니까 추후에는 담보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신용대출의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건 또 다른 얘기하면 수익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LB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중금리, P2P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는 중금리 정도에 해당이 되고 안전장치, 담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불황일 때 투자자 여러분들은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함께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특히 P2P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기 전에 특히 P2P 투자 처음이시라면 정말 잘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서 P2P 투자하셔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P2P는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의 그 신중한 선택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P2P는 물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이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잘 확인하시면 그만큼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라. 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바구니가 만약에 넘어지게 된다면 모든 계란은 다 깨지게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사연자분 그리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수익금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총 모집 금액 5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 상품에 투자를 1,000만 원 하셨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상환 스케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12달에 거쳐서 10개월의 목표를 하면 예상 수익, 세전 이익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최종 12달이 지나고 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해서 최종 지급 금액은 1,072만 5천 원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품을 SLB 특성상 5년이라고 가정해서 5년 동안 계속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상 수익률 10%, 투자 기간은 5년이라고 하니까 60개월이고요. 5년간 세후 이익은 362만 5천 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000만 원의 원금을 투자해서 5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거치고 나면 원금과 수익률을 합산한 금액은 1,362만 5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주 숫자가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투자금 1,000만 원으로 10% 정도 수익률 원하셨고요. 1년간 투자하셨을 때는 순수익금 72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SLB라는 상품의 특성상 5년 주기로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 정도 투자하셨을 때는 360만 원 정도의 수익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년 후에 1,360만 원이면 중고 외제차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꿈을 이루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하셨던 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2P 투자 또 SLB 투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꿀팁 한마디씩 전수해 드려야죠. 먼저 이사님. 네, 한 개 차주의 신용 정보를 파악하라. 그 SLB는 한 개 차주의 월세가 수익이기 때문에 네. 한 개 차주의 신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개 차주의 월세가 곧 수익금이기 때문에 한 개 차주의 신용도를 꼼꼼하게 파악해라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자, 그럼 대표님의 꿀팁은 뭐죠? 제 꿀팁은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언급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언택트입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투자한 자금을 내 눈은 항상 CCTV와 같이 네. 내 눈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투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 건 또 다르겠죠. 내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모든 투자에는 수익과 위험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재테크에 관련된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사님,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꿀팁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세미나가 있는데요.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전화 예약 필수라는 점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